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2월 18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보현이 1호사님의 제보사연입니다. 때는 2012년 여름 짬찌 이등병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느 부대나 그렇듯 이등병 시절에는 한창 선임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겁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침번을 서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선임이 대대로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잠깐 그 썰을 풀자면 우리 막사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빨간색 공중전화가 일렬로 4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밤에 근무 가면서 그 4개 중 마지막 공중전화 박스에는 절대로 후레쉬를 비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라도 비췄다가는 거기에 붙어있는 남자 귀신이 화들짝 놀래서 되려 그 사람을 놀래키거나 괴롭힌다는 뭐 그런 뻔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제가 근무를 서던 중 실내 온도 체크를 위해서 밖에 백엽상으로 가야 했죠. 근데 백엽상에 가는 경로에 마침 그 빨간색 공중전화기를 지나쳤어야 했는데 공중전화 박스가 보이자 갑자기 그 선임이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조금 으스스해지는 한편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하나씩 그 박스들을 열어보고 후레쉬도 비춰보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귀신은 무슨 귀신,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는 안심하고 다시 백엽상으로 가서 실내 온도를 체크한 뒤에 다시 근무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공중전화 박스 쪽을 지나쳐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수화기 잘못 내려놨을 때 나는 그 신호음 있죠? 갑자기 그게 뚜뚜뚜뚜뚜뚜 이러고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에이 설마 하고 보니까 그 소리는 마지막 공중전화 박스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그때 당시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라 밖에 나와서 몰래 전화하는 병장도 절대 없을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에이씨 스발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엄청 뛰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 진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이건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병장 마로봉 때 저희 부대에 있던 일병 후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 녀석은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랑 단 둘이 살고 있었고 게다가 외아들이라서 가족이라곤 엄마뿐이 없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녀석이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 당연히 의가사 제대 절차를 밟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불운하게도 제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완전하게 이혼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별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호적상에는 이 녀석 위로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분류가 돼서 제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녀석은 복귀 후에도 다크서클이 엄청 진하고 눈두덩이가 완전히 까매가지고 거의 페인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또 뜻밖의 상황에
제대도 할 수 없었지. 저를 비롯한 선임들, 그리고 부대에서도 이런 녀석의 사정을 알고서 아예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일과와 훈련에서 열애를 했고 항상 내무반에서 잠만 자거나 폐인마냥 앉아있기만을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생활관 이등병 녀석이 인사과장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났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인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일병이 일부러 훈련이나 일과를 빼기 위해서 위장크림 같은 걸 눈두덩이에 펴발라서 폐인인 척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인사과장이 이건 좀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엄청 힘들 텐데 훈련 빠지고 뭐 걔 뒤치다거리 하는 걸 질투해서 선임을 이렇게 찌르고 모함하느냐. 선임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등병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 일병은 계속해서 모든 활동에 열애가 되었죠. 이후 제가 제대하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부대에서 친했던 녀석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 잘 지냈어? 나 코병장. 어? 형님, 웬일이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너도 얼마 있으면 제대 아니냐? 요즘은 좀 어때? 에이,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맨날 족배이 치고 똑같죠 뭐. 아참, 그나저나 그 김성준 일병, 걔는 요즘 괜찮냐? 형님, 말도 마십시오. 걔 때문에 한동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어? 왜? 설마 걔 자살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새끼 진짜로 눈두덩이에 위장크림 쳐바르다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녀석은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해 폐인에 몰골이 된 게 아니라 정말로 눈두덩이에 위장크림을 펴발라 모든 훈련과 일과를 열애받았던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상실감은 이해가 되나 부모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이용했을 그 녀석을 생각하니까 사실 이 새끼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